저희들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100석을 얻을 수 없다고 지난 일요일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건 전망치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100석을 뛰어넘어서 110에서 130석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각자의 기준과 방식으로 분석하는 걸로 봤을 때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100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제가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90석을 과연 얻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래서 100석이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 여권, 보수 진영의 의석수가 90석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고까지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측과 오늘 투표율의 일시적인 등락, 이것과의 상관관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국민의힘 측이 지금 많이 따라가서 110석 이상, 120석, 130석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짓말이 아니라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선거 막판에 전화 면접 방식이 아닌 ARS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나온 데이터. 그건 이제 선거 막판이어서 튈 수 있는 여지도 많을 뿐더러 잘 안 잡혀서 고관여층이 많이 포함된 조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최근 조사를 보면 전화 면접에 비해서 ARS가 대체로 한 5% 정도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런 몇 가지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국힘에게 유리할 수 있는 요인들을 보고 오판을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실제적으로 지금 그 이전 상황 최소한 뭐 일주일 또는 2주일 더 길게는 3주일 사이에 국민의힘이 유리할 만한 또는 그런 식으로 반전이 될 만한 요인이 단 하나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전망은 지난 대선처럼 지난 대선에서 8.5%를 이긴다고 오판했던 것처럼 네. 지금도 지긴 지지만 저는 대략 13% 그 전국의 지역구 평균 득표율을 지난 선거는 8.5% 이 정도 8.5% 포인트 예. 포인트 정도의 차이였을 겁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대략 4, 5% 정도가 더 지역구 득표율 평균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12.5% 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더 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전망 예. 속에서 출발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쩌면 이것을 반대로 8%가 아닌 뭐 4%포인트로 해석을 한달지 네. 이런 판단착오 속에서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김남기 박사님께서는 과감하게 이번에 90석 국민의힘이 못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신 거고 오늘의 투표율 추이를 보더라도 그 큰 판세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100석이 무너지고 90석이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꽤 오래전부터 저는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다만 집권당이 갖고 있는 어떤 유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활용되면 선거의 전략과 전술로서 좀 만회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으나 네. 그 기회를 이제 모두 날렸지 않습니까? 네. 사전투표까지도 끝난 상황에서 모두 날렸기 때문에 반전 요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좀 기초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언론의 보도 행태로 보면 초박빙 지역이 50군데다 뭐 최소 30군데 정도는 된다. 지금도 최종적인 의석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모른다. 이제 이렇게 가면서 계속 이제 100석 이상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지금 김남기 박사님이 분석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의 자료는 뭐 정치평론가든 여론조사 전문가든 특히나 뭐 현장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데이터를 다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느냐에 따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80석대로 바라보는 김남기 박사님의 의견과 여전히 100석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것이라는 이 의견 차이에 특정 정당의 의석수가 총선에서 30석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전망이라고 하기가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현상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30석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역구에서는 15석이 오고 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총선 때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10%포인트 안에 40개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30개 그러니까 20개여서 20개가 오고 가는데 5%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뭐 만약에 30개로 잡으면 한 대체로 3.5% 정도, 3~4% 정도만 오르거나 내려도 30석의 차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계산상. 그런데 이 3~4% 위아래라는 것이 지난 대선 때 그 오판 했던 것과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댓글로 이제 의견 주시는 분은 YCN님께서는 오늘은 여론조사 기관과 평론가들의 수준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뭐 수준을 알아본다기보다는 각자의 예측치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떤 분석의 방식과 어떤 결론이 결국 최종 의석수에 가장 근접한가 이런 것들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관위 쪽에 계신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방송 3사의 출구조사의 신뢰도가 지금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잠깐 안내드리면 KBS, MBC, SBS 3사가 오늘 오후 6시에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당 의석 수에 대한 발표를 아마도 6시에 할 것 같은데요. 전국의 샘플이 한 5만 명 정도, 지금 투표하고 계신 분들 5만 명의 이제 여론을 투표 결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아서 어느 정당이 몇 석 정도를 얻을 것인지 발표하는데, 문제는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31%를 넘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합산해서 반영해야 하는데, 오늘 하루 동안에 방송 3사가 또는 방송사 중에 한 군데가 전국에 5만 명 정도의 사전투표자를 찾아서 그분들이 사전투표를 누구에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역구당 한 100명, 많으면 한 200명 정도의 사전투표자를 가지고 누구를 찍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전투표율의 결과와 그리고 오늘 본투표자의 출구조사 결과를 합쳤던 결과가 무려 70억 이상을 들여서 이번에 발표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신뢰도는 얼마나 높을 것인지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야 한다.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박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 대선 때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0.73%포인트 차이였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0.6%포인트 차이로 맞췄기 때문에 당락을 승패를 맞춘 것도 물론이지만 그 차이까지 아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네. 자, 그런 반면에 자, 대통령 선거 때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맞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난 총선 때는 예. 민주당이 163석, 지역구 놓고 보면요, 163석이었는데 147석 전후로 해서 137에서 157 사이, 그 범주에도 지금 벗어났습니다. 네. 실제로 의석수 차이는 지역구만 16석 차이가 난 거고요. 각 지역에서 승자를 맞추는 것도 14개 지역구에서 틀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그 이전 총선에서는 17명 틀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경합 지역이라는 것이 많게 보면 50개고 적으면 30개 될 수 있는 건데 거의 네. 절반 정도 가까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개가 틀렸다는 것은 30명의 당락이 왔다 갔다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9명이 틀렸다는 것은 38개의 의석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의석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비율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러니까 14명이 틀리면 예. 28석 차이가 벌어져 버린 거죠. 네, 예. 그래서 적어도 지난 총선의 출구조사 또는 그 이전 20대 총선의 총선 출구조사는 그렇게 정확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못하는, 그러면 대선에 비해서 그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250 지금 4개 전 선거구를 전부 다 조사를 하는데, 그 출구조사 방식으로 하는 것은 2,000개 정도 투표소에서 약 50만 명에게 조사를 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러나 그 50만 명도 결국 각 지역구별로 쪼개보면 뭐 1,000개, 2,000개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전투표자는 사실
조사를 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네. 조사를 선거 전에는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하는 방식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해서 전화를 걸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서 사전투표한 사람, 실전투표를 한 사람도 오늘 조사하면 잡히겠죠. 네. 그리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 며칠간의 그 자체 여론조사의 데이터도 전부 반영합니다. 총체적으로 다 반영해서 어찌 보면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특히 사전투표에서의 그 지적하신 대로 200샘플 미만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대략 한 7%? 예. 이런 큰 오차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적어도 지역구를 맞추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